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기금이 후원하는 무장애 예술주간의 필름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필름 토크는 두 개의 시선을 창작한 이주호 감독 그리고 이주승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의 학예사 김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두 개의 시선은 흔하지 않게 이렇게 두 형제가 함께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형인 이주호 감독이 감독으로 카메라를 잡고 또 동생인 이주승이 영화 음악을 만들고 또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우선 두 개의 시선에 대한 대화를 하기 전에 이주호 감독님 전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주호 감독님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인디밴드 레이블에서 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로 뮤지션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다가 2019년 장편 다큐멘터리 슈퍼 디스코를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인디밴드의 활동을 담은 영화인데요. 결국 주로 음악 다큐를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음악이 붙어 있는 그 음악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고 또 지속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결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매력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라고 합니다. 음악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랄까? 뭐 아니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쭉 작업을 하면서 좀 주변에서 소재를 많이 찾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2010년부터 인디 밴드들이 활동하는 인디 레이블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화 작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도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작업으로 많이 승화하는 편이어서 뭐 이번 작업 같은 경우도 뭐 동생은 항상 제 옆에 있는 제 주변 사람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는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뭐 20, 3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뭐랄까 작업으로서의 관심은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도 이제 마침 음악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한 가지 작업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 작업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결국에는 주변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기에 그 다큐멘터리라는 그 형식이 가장 좋았던 거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를 도구로 작업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시선이라는 이 단편 영화는 사실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올해 처음 상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침묵의 미래라는 기획 전시였는데 올해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그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관객과 만날 수 있었던 전시에서 초청작으로 상영을 처음 했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만났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초대했었던 그 전시는 그 언어의 힘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시였어요. 그 전시를 기획할 때 그 이주승 작가가 문자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이라는 것을 매개로 소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다양한 창작자들의 존재를 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 초대를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 단편 영화의 힘을 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관객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초청작들 중에서 그 두 개의 시선이 가장 높은 관객
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 영상이 관객에겐 참 흡입력 있게 다가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극장 개봉한 감독이시잖아요. 그 극장 개봉 경험이 있는 감독으로서 영화관이 아닌 미술관에서 영상을 선보인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영상 그게 영화든 뭐 아니면 뭐 요새 유튜브든 뭐든 간에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만든 영상이 가장 잘 보여지고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극장은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컴컴하고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집중을 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극장 상영을 하는 경험이 너무 사실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내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만 앉아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근데 미술관에서 상영하는 경험이 어떨까 조금 궁금했는데 그래서 근데 처음에 제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갔을 때 보고 기획전이다 보니까 다른 작가님의 작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거쳐서 저희의 작업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극장만큼 이렇게 거대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로지 저희 작품만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극장은 요새 멀티플렉스도 많고 해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의 작품들이 상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극장은 너무 좋은 공간이지만 제 작품만을 위한 공간은 사실 아닐 수 있죠. 근데 미술관은 저희 작품에 가장 맞는 공간을 직접 설계해 주시고 구성을 해 주셔서 그때 처음 딱 발을 디딛는 경험이 좀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예, 저희한테는. 네, 그 영화에 출연해 주시고 그 두 개의 시선에 출연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음악을 만들어 주셨던 이주승 작가의 질문을 해볼게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10대의 음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각장애 때문에 문자 언어를 이제 접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 음악이라는 것에 빠져들고 좋아하게 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업으로 삼기까지의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승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음악을 기타 연주로 시작을 했는데 매번 무대에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약간 그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손을 막 이렇게 떨 정도로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약간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대에 올라가고 퍼포밍을 하는 직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음악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운이 좋게도 버클리라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많은 전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마침 저희 가족들이 옛날에 해리포터를 보러 갔었는데 그 해리포터 안에 있던 음악들이 너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서 영화 음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작을 하면서도 저의 스스로도 약간 내가 이거를 근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꽤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과장님을 찾아갔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은데 이런 영상이나 이런 비주얼 미디어에 내가 음악을 쓸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학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그런 너의 단점들이 어떻게 보면 너의 색깔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공을 또 택하게 되고 하면서 약간 제 성격에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앞에 가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영화 음악 작곡이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영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또 결국에는 그 영화의 음악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매개로 작용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시선 영화에서 주인공이시잖아요. 본인을 다룬 다큐멘터리니까. 그래서 집에 나서고 그래서 옷을 입고 집에서 나서고 이제 학교에 걸어가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돌아오는 그 정말 평범한 청년의 일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 스스로 작곡한 곡을 지휘하기 위해서 이제 무대에 지휘자로 섰을 때 그 동료들 앞에서 시각 장애가 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는 그 순간에서만큼만 그렇지. 그 시각 장애를 인지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게 관객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이제 악보를 크게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순간, 그럴 때만 이제 새삼 시각 장애와 이제 다름에 대해서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있기까지의 그 이전에 그 한국에서 학창 시절에 그런 장애가 아주 다름으로 어떤 차별이 대상이 되고 폭력이 되는 그런 장면이 과거의 그런 장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달리 이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 대비가.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나고 또 그 이주승 작가의 이 두 개의 시선이 학교 졸업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영화 음악을 전공했던 그 졸업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시선이라는 영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주승 작가님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영화와 그 음악에서 본인이 가장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뭐 그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주 간단하게 어떤 한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길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의 기획 의도는 사실은 뭐 약간 결과적으로 보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약간 부각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의도는 그거 하나였어요. 저희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일단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나 약간 뭐 트레일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영화 음악을 하는데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질문을 사실 좀 많이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왜 내가 이걸 못한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도 할 수 있어요나 약간 그냥 평범하다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라는 거. 네. 그 또 영화에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 이제 영화에서는 영어로 나레이션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에 이제 유학을 가셨던 거라면 결국 한국어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독백하는 나레이션을 영어로 주 언어로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는 다큐 제작을 시작할 때 저희 학교의 학과장님이 되게 많은 조언을 주셨었는데 그 학과장님은 처음에 아예 한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답을 드렸던 게 저는 사실 언어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약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언어는 그때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감정 전달이나 저의 스스로가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약간 당당함이나 자신감이 다큐멘터리에서 비춰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학교 자체가 되게 약간 리버럴하고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보적인 학교여서 또 영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교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그 학교가 그 전 세계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인 되게 리버럴한 분위기라고 네,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영화 음악을 공부하면서 뭐 경험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는 막 이게 재밌다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게 일단 학교가 너무 빡센 학교여서 이게 재밌는지 뭐 내가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연주자들을 제가 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 꼽으라면 아무래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녹음했던 장면을 사실 런던에 가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 스튜디오가 에어 스튜디오라고 되게 유명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거장들이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여서 그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어떻게 하지 막 뭐 하나 틀린 거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막 하면서 올라가서 어떻게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긴장이 풀린 나머지 약간 좀 혼자 멍하니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형으로서 처음에 이제 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제 몇 년 만에 미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동생의 학교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동생이 영어를 잘할 줄 몰랐는데 영어를 꽤 금방 익혔더라고요. 익혀서 굉장히 팁도 막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삣쭈삣 저는 하고 있을 때 수월하게 이렇게 뭐 10% 15% 체크해서 막 식당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게 조금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의 힘도 있지만 그 언어를 사용한 장소나 맥락이나 상황들이 그 언어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굉장히 좋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에서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에 있고 심지어 교수님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고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그 장애인을 위한 복지라든가 보조 활동들이 학교 내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익힌 언어가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게 어떤 태도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 영어로 말할 때의 느낌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스크립트를 이제 동생이 쭉 써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제 굳이 한글로 고쳐라 뭐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해라 이러지 않고 가장 너의 태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가 영어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평범한 일상을 이제 계속 초밀착해서 이제 담았잖아요. 그 형이 카메라에 담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쓰셨다고 했는데 뭐 같이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그 어려웠던 점이나 충돌했던 지점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충돌했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게 일단 저는 영상적인 면에서 형을 전적으로 믿었고요. 왜 좋은 형제네요. 네.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가 사실은 살면서 그렇게 싸웠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싸웠다고 하기도 뭐한데 약간 다툰 적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이 좀 늦게 나와서 런던에 이제 녹음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음악을 그 영화에 했었어요. 삽입되는 애니메이션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오냐 뭐 근데 그 당시에 형도 좀 바빠서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 근데 형은 또 나도 바쁜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싸움까지는 아니고 약간 다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 사이가 어쨌든 좋으신데 네, 그 동생의 일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담아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형제고 20,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 새삼 잘 몰랐던 부분을 새삼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아니면 그 영상에 담는 영화를 매개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형 입장에서 한번 감독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뭐 오래 같이 살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냥 아침에 얼른 자기 할 일 하고 나가기 바쁘잖아요. 서로 가족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걷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찍다가 느낀 건데 촬영을 하면 의식적으로 수평 수직을 맞추고 가운데가 어디인지를 보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약간 한쪽 방향으로 걷는 습관이 있어요. 한쪽 시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그런 거를 조금 새삼스럽게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느꼈달까? 그리고 조금 이제 길은 이제 똑바로 대부분 직선으로 나 있잖아요. 근데 도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우측으로 치우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새삼스럽게 다가오긴 한 것 같아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침에 뭐 약을 넣는다던가 이거를 뭐 몇 번을 넣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예, 안약 같은 거를 넣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뭐 안약 항상 챙겨 다니고 하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는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촬영을 한 곳이 그 버클리 음대 그 대학원 캠퍼스가 보스턴이 아니라 그 스페인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두 분이 계속 같이 지내시면서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며칠 정도 촬영을 하셨던 거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있었던 기간은 총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기 중이었어서 동생이 그 촬영에만 다 시간을 쏟지는 못했고요. 이제 수업도 조금 찍고 수업 중간 중간에 계속 촬영을 해야 했어서 수업하는 동안 저는 관광하고 축구도 보러 갔어요. 지금 이제 조금 상상하기 힘든 작업 과정이 됐지만 그래서 되게 즐겁고 여유롭게 촬영을 했어요. 사실 기간이 좀 되게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그 시기에는 가능했던 일들로 결국 이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지금 현장에 지금 소규모로 이제 관객분도 와 계시고 스태프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음악, 공연, 뭐 영화 모든 그런 대면을 전제로 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병의 세계에서 이 아티스트로서 또는 생활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묻히지 않고 좀 수집될 수 있는 어떤 변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영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체가 변화한 거잖아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관람하기 제일 좋은 공간은 극장인데 어쩔 수 없이 극장에 가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그 반대로 사실 영상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유튜브라든가 뭐 온라인 매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하면서 접할 수 있고 영상이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확장되고 넓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각자가 집에서 이 영화를 혹시 온라인으로 다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뭔가 공기, 온도, 습도, 조명 뭐 이런 환경에서 관람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또 제가 이제 극이나 드라마를 하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는 배우들은 마스크를 벗고 어쨌든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일상을 찍어야 되니까 출연자분들께 이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보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고 이제는. 근데 마스크를 쓴 사람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서로 보는 표정이나 말을 할 때의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을 전달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어떨 때는 결국 조금 잠깐 벗어주실 수 있어요?라고 요청하고 촬영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보는 사람들도 아마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들도 출연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훨씬 더 전달되는 게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대답해주신 이주옥 감독님은 이제 자신의 영화를 감독으로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분의 영화의 어떤 촬영 감독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촬영 감독으로 일을 하실 때도 상당히 이제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화를 만들 때와 그렇게 촬영 감독으로서 협업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영화를 할 때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엄청 심해서 책임감 같은 것도 막중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 결국 영화를 연출하고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 영화에 수반되는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스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게 이제 내 이름으로 남겨진 결과물에 반영이 되는 거면 나의 책임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 압박감이 심하고 부담감이 심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게 잘못되면 막 나는 세상에서 소외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른 분이 연출하시는 작업은 그런 부담은 좀 덜하죠. 내가 맡은 바의 역할을 어쨌든 해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작업하시는 방식이나 그분들이 갖고 계신 관심사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스텝으로 참여할 땐 엿보면 이제 저도 조금 환기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저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저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연출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작업은 많이 쉬고 있어요. 최근에 한 5년, 6년 동안 제 작품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부담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은 그렇게 다른 분들 작업에 참여하면서 많이 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내가 주도하는 작업과 이제 다른 작업의 협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좀 이제 밸런스를 맞추시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주승 작가님은 이제 영화 음악을 하시면서 네. 영화 감독님들과 주로 이제 협업도 많이 하실 거고 뭐 그 외에 뭐 연주도 하시지만 그 영화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감독과 이렇게 또 형인과 같이 작업을 했을 때 네, 네.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형도 말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미디어 매체가 되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요즘은 또 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 기존 음악들을 너무 빨리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음악들을 많이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너무 더 많아져서 약간 작곡가들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보다는 개인 작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시대가 더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지금 이주호 감독님의 두 개 시선 이전에 영화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두 개 시선 안에서의 그 촬영했던 과정들과 그런 주요하게 던지고자 했던 뭐 기획 의도 그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쭉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 지금 플로어에 관객분들이 앉아 계신데 혹시 같이 공간에 계시면서 뭐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의견을 주시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주승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네네. 그 영화에서의 음악도 직접 작곡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되게 음악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져서 어떤 의도하에 그런 작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애니메이션에 들어갔던 음악은 일단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그 부분이 그렇게 우울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설정을 우울한 거는 약간 그래도 조금 빼고 처음에는 약간 좀 어드벤처 같은 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나중에 의도와는 다르게 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녹음했던 그 오케스트라가 되게 6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여서 조금 그래도 사운드가 크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연주자들에 맞춰진 곡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울하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웅장하게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부분은. 그리고 끝 부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약간 낯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도 막 혼자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약간 그렇게 봤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희망찬 음악을 쓰고 싶었고 그 부분은 그 애니메이션 부분의 오케스트라처럼 큰 오케스트라를 쓰지 못해서 그러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 가자 싶어서 끝 부분 약간 좀 단순하게 갔고 그 이외에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음악들은 사실 오케스트라기보다는 다 기타로 연주를 해서 만든 사운드들이에요.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뒤에 또 한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수증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되게 평범한 일상인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 하세요. 막 핸드폰 같은 거 가까이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가끔 옆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핸드폰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안경을 끼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안경을 껴도 이게 교정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약간 좀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삶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안타까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지만 그냥 평범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냐 너무 되게 되게 모티베이션 되게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되게 약간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약간 이렇게 멍 때리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나는 이게 일상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내 일상을 다르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 걷는 거를 예시로 다큐멘터리로 들었던 건데 약간 특별하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이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일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 일상을 약간 다른 시선에서 봐주시는 거 그런 게 약간 다큐멘터리에서도 핵심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근데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독수리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몇백 미터 떨어진 쥐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상대적인 건데 결국 이 사회가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가. 그러니까 독수리들 사회에서는 독수리가 정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 사회에서는
지금의 기준은 조금 더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지만 그 기준이 넓어지면 그냥 사실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회가 많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인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네, 좋은 예시로 잘 이해하기 좋게 그 기준의 잣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계기를 주셨는데 여기 한 분 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현재 이제 또 한 번 같이 작업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구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각자 작업하시더라도 현재 작업하고 계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근데 작업 한 여름부터 제가 생각한 개인 작업이 있긴 한데 다른 것들에 치여가지고 좀 못해서 그거를 음악도 동생이랑 같이 하려고 생각 중인 게 있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에세이 같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생각한 게 있었는데 거의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연출하는 작업이 아니고 제가 촬영으로 참여하거나 편집으로 참여하거나 한 작업들은 몇 개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올해는 어쩌다 보니까 댄스 필름을 많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음악을 동생이 하나 해주기도 했고 그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에 또 음악을 추가로 할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여하는 작업에 뭔가 음악이 그러니까 새로운 곡이 필요하다 하면은 많이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편하게. 예. 저는 개인 작업을 요즘은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개인 앨범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중적인 앨범은 아니고요. 약간 좀 듣기 어려운 앨범일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사운드 기타로 요즘에는 사운드 디자인이나 약간 좀 사운드 만드는 게 조금 관심이 많아서 약간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기타로 사운드를 만든 앨범이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앨범이 나오면 어떻게 저희가 뭐 듣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뭐 애플 뮤직이나 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생각 중이에요. 네. 네,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플로어에서 3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토크 맺기 전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혹시 마무리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네, 토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요새 다시 이 작업을 보면은 저도 좀 생각이 많아져요.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저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장면을 이렇게 해외에서 찍었다는 게 참 되게 먼 일처럼 벌써 느껴져서 언제 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동생이랑 이런 작업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상영을 하고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또 온라인으로도 상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상황이 지금 이런 저희가 시대를 살게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게 된 것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작업물과 창작물에 기회를 주고 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 또 그런 걸 봐주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만들고 이야기를 할 힘을 조금이나마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우선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말씀해주신 분들이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 필름 토크 그리고 이런 큰 무장의 예술 주간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지고 빛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시선 이주호 감독과 이주승 작가의 필름 토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